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1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공자님께서도 내가 원치 않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1인당 GDP 4만 달러의 나라, 세계 7대 강대국의 대통령의 부인이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수수했다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와 종북주의자 목사가 펼쳤던 함정 몰카에 의한 사전에 의도된 작품이었습니다. 몰카 조작단의 목사는 영부인 아버지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해서 디올백을 전달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그 영상은 총선 선동용으로 지금 언론에 유포되었습니다. 여기서 과연 김건희 여사는 무슨 잘못을 했겠습니까? 인류 역사, 우주 만물 아래 우리의 존재는 한순간입니다. 하나의 작은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작은 바람에도 꺼져버릴 수 있는 등불 같은 먼지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많은 경험을 하더라도 인생은 고작 100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책을 통해서 성각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흔적들을 통해 많은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가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의 지혜는 우리들에게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300년 전에 칸트는 이런 지혜를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을 절대 도구나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이것은 우리 인간의 최고 도덕 법칙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종북주의자 목사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몰카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공익을 위한답시고 불법을 동원해도 된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파렴치한 인간들의 타락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윤석열 대통령을 추락시키는 그 이외에 어떤 선한 의도도 조금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타락한 목적을 위해 인간의 존엄성마저 파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인간이라 하더라도 삶의 최고의 가치는 숭고함에 있다고 합니다. 정치가 좌파 우파로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더라도 그 목적은 숭고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인권을 이렇게까지 파괴하면서 그들이 달성하고자 했던 세계는 과연 어떤 세계였을까요? 2018년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전용기를 몰고 인도 타지마할을 여행하면서 3억 7천만 원의 국고를 탕진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사건은 김정숙 여사의 자발적 의지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큰 논란 없이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은 김건희 여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타인의 의지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보수파 진영 사람들이 논란거리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 한심합니다. 이 두 사건을 비교해 볼 때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도덕 법칙을 만들고 필요했습니다.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법칙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동하라. 마치 너의 준칙이 너의 의지에 의해 보편적 자연법칙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라.
이것은 현존하는 최고의 도덕 법칙입니다.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숭고함의 세계입니다. 이념이 대립해서 격렬하게 싸우더라도 인간의 존재 이유, 숭고함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인간의 덕성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서울의 소리와 종북주의자 목사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함정 몰카를 이용한 불법 행위는 인간 존재의 목적을 파괴하는 심각한 반인륜적 범죄 행각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보수파 내부의 혼란은 실로 우려스럽습니다. 그 중심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더욱 성숙함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운동권 출신, 그의 생각은 주류 사회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그가 국민의힘에 합류했다는 것은 좌파에서 우파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는 주류 사회의 가치를 더 중요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김경률 비대위원을 쌍수를 들고 열렬히 환영하면서 큰 기대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의 행동은 마치 보수파 진영을 혼동으로 빠뜨리려는 투쟁을 위해서 온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TK는 선거일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새 임기가 시작되어서 자기들 선수 사이길 바라겠지만, 반면 수도권에서는 이번 선거를 치르기 위한 필요 조건이 김건희 리스크 해결이라는 공감대가 있어서 정말 절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은 대구 경북에 대한 모독입니다. 시민단체 멤버 신분으로 할 수 있는 투쟁 같은 선언입니다. 대구 경북은 보수우파의 성지이고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뿌리고 자산입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이해관계로 말을 못하겠지만 나는 내 말에 항상 책임진다는 각오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경률의 의식 속에는 자신의 주장은 항상 정의이고 정답이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류 사회와 운동권은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 우파의 세계는 운동권과는 다르게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이제 김경률은 운동권 세력과 싸워야 할 때입니다. 참여연대 운동권 출신이 비대위원이 된 것이 의미하는 바를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투쟁은 적들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김건희 여사는 어떤 잘못을 했겠습니까? 단지 함정 몰카에 당한 피해자일 뿐입니다. 세계 7대 경제 대국의 영부인이 사기꾼의 장난으로 의도치 않게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았다는 것 뿐입니다. 과연 이것이 사과할 일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도둑 맞은 사람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도둑을 탓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동훈 위원장은 1000%, 10,000%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버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열광하는 군중들의 열기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디올백 사건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란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 철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는 군중의 때법에 의존한다는 말입니다. 자유주의자로서 다양한 의견의 분출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다양성은 하나로 수렴하는 통일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역사는 다양성과 통일성이 순환하면서 변증법적 절차를 통해 변화하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마시고 주변의 이간질에 현혹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듯한 모습은 절대 보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는 우리 보수 우파가 기적적으로 만들어낸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분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주변 친구, 이웃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